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위정 편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장부터 하겠습니다. 개강자 문 사민 경충이권호대 여지한이 있고 자왈 임지 이장즉 경하고 효자즉 충하고 거선이 교불능즉 권인이라 했습니다. 개강자가 물었습니다. 이 개강자가 지난번에 맹손씨 집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숙손씨 집안이 있고, 개손씨 집안이 있고, 이 세 집안이 노나라의 이제 대부들입니다. 원래는 전부 임금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형님이 임금이 되면서 그 동생들 둘째, 셋째, 넷째 집안이 이제 대부가 됐고, 원래는 이 사람이 둘째인데 요 나머지 동생들 중에 맏이라서 맹손씨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이 쭉 내려오면서 공자 때쯤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임금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노나라 안에서. 그래서 노나라가 이제 대부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요 막내 집안, 이 집안이 거의 권력의 3분의 1을 독점을 이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집안의 인물이 개강자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강자가 실질적으로 이 노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당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개강자가 공자에게 어느 날 물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사민, 백성들로 하여금 경충, 이권, 공경하고 또 충성스럽고 공경하고 충성을 하고 임금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백성들에게 이걸 가지고 서로 권면하게,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막 권하는 겁니다. 우리 임금에게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지한이 있고 이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나라 임금이나 노나라의 그 권력자들이나 노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백성들한테 어떻게 해야 걔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걸 제가 풀의 비유를 드렸었죠. 풀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공자의 비유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풀을 어떻게 해야 풀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눕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는 이제 바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다면 뭐 이 자체로 이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 전에 권력자가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백성들한테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지 이장즉 경하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임지. 백성에게 다가가는 거죠. 임지. 그들에게 임할 때 당신이, 개강자 당신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 장으로서 하면, 장중함으로써 하면, 장중함. 장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위엄입니다. 위엄. 우리가 이제 권위라는 게 있지요. 권위. 권위주의적이 되면 이건 나쁜 겁니다.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 위, 요게 위엄인데 위엄. 지도자는요, 위엄이 있어야 돼요. 위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막 그들한테 막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위엄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존경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데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게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 이런 느낌을 자발적으로 갖는 것, 그것이 위엄입니다. 지도자한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끌고 간다는 것까지도 부정을 한다 그러면 지도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한자로 지도자인데 요 지자가 가리킬 지자고 도자가 인도할 도자예요. 가리킨다는 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저기를 갈 거라고 가리켜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를 때 그걸 제시해 주는 것이 지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해놓고 나는 맨 뒤에 서서 너희들 먼저 가가 아니라 맨 앞에서 이 사람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속에 속해 있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자신이 본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맨 앞에서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맨 앞에서 저기로 갈 거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갈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려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존경과 신뢰를 자발적으로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위엄이에요. 이게 막 무섭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이 장중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장중함. 그들에게 다가갈 때 장중함으로써 하면 이 백성들이 그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공경해. 안 하면 뭐 곤장을 때릴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래서 공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경할 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응이에요. 반응. 이게 자극이에요. 당신이 그런 자극을 보냈을 때 백성들이 공경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어떻게 백성들한테 공경하게 해야 됩니까? 얘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요 얘기죠. 효자즉 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임지이라는 것이 생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한테 다가갈 때 효자로서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에 충성하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당신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당신 먼저 당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예뻐하라. 당신의 부모에게 당신이 효도를 하면, 즉 지도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그러면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을 거라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내가 내 부모한테 불효하는 놈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싶겠구나. 그러면 백성들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효도를 하겠지? 여건을 충족을 시켜줘요.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내 자식을 예뻐해봐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예뻐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예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 부모와 자기 자식들을 예뻐하면서 효도하고 예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라가 해줬으니까. 나라에 충성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당신 먼저 당신 부모와 자식을 효도하고 사랑해.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 그러면 백성들은 저절로 충성할 거야. 이 얘기예요. 거선이 교불능즉 권인이라 선한 것은 들고 그래서 그 선한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 불능한 사람들을 선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면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경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백성들한테 마련됐을 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 권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요것만 자기가 할 일은 다 빼놓고 요것만 똑똑 떼서 백성들한테 하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애공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종합니까? 하는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애공과 같은 임금이 질문을 하든 아니면 개강자와 같은 권력자들이 질문을 하든 그분들은 전부 다 지도층이고 권력자들인데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로부터 이끌어내고는 싶어 하는데 그 방법이 쟤들을 어떻게 닥달을 해야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냐만을 질문을 하는데 공자는 항상 이제 당신들이 먼저 바뀌어야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하거나 호응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을 보시겠습니다. 혹이 위 공자왈 자는 해불위정이신이 있고 그랬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공자에게 질문한 사람은 많습니다. 임금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지인들도 있고 그런데 간혹 저렇게 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 혹이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분명히 성이 있고 이름이 있었을 텐데 논어에서는 그냥 혹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 논어를 기록하는 사람들, 공자의 제자들과 혹은 그 문도들이 저분이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가 불분명해서 저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분명했겠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성명이 등장하는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그분들은 불분명해서 혹자로 표기를 했겠냐? 그 획일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 인물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꼭 성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혹자와의 대화에서 혹은 항상 그 대화의 내용이 그렇게 썩 유의미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혹자들이 혹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공자의 반응이 저 질문을 한 혹자에 대한 공자의 반응이 아주 무시를 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혹자가 이렇게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혹이 위 공자왈, 혹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자는 해불위정이신이 있고 자는 있죠. 선생은 저 자자가 공자 할 때 자자가 선생이고 저게 공자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는 그대는
당신은 혹은 선생은 이런 뜻이에요. 해, 이 해자는 어찌해입니다. 어찌해자인데 여기서는 왜입니다. 왜, 어째서 이런 거죠. 어찌하여 불위정, 위정, 정치를 하다. 불이니까 불위정이면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왜 정치를 안 하십니까? 이랬어요. 공자는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정치를 해서 녹을 받아먹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치 자체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요. 당시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정치였습니다. 공자 자신이 임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신분 제도의 구도상. 그러니까 이제 임금의 신뢰, 존경, 총애를 받는 위치에 가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고 그 역할을 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바꿔놓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꿔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공자의 문제의식은 아주 컸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어 했고 또 공자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공자는 정치를 하는 것이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정치를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공자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을 공자를 믿고 공자에게 그런 국가를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임금도 없었고 또 간혹 그런 관심을 보인 임금들이 있었지만 그 임금들 곁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자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공자가 정치를 이제 어느 시점 이후에는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하고 이제 세상을 바꿔봐야겠다. 이 세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세상을 바꿔봐야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정치를 통해서였는데 그 목적이 이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이제 찾아낸 방식이 고전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 제자를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당대에 이 세상을 바꿔보지는 못했지만 글을 남기고 사람을 남겨놓으면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는 자라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다른 차원의 세상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교육과 저술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공자에게 왜 정치를 안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자왈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운 이 서도 지난번에 시가 나왔을 때도 이 시가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시가 아니고 시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서라고 할 때도 이 서도 서경입니다. 서경이라는 경전이죠. 그 서경에 이르기를 서운 효호인저 서경의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효에 대해서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유효하며 우우형제하야 시어유정이라고 하였으니 이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효도하고 요 유자는 여기서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우형제 형제에게 우애하여 요 우자는 친구 벗이라는 우가 아니고 우애하다라는 동사 우입니다. 형제간에 우애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정이죠. 효도하고 우애하고. 그렇게 해서 시어 유정이라 유정 할 때 요 있을 유자도 있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정치를 가리키는 그 정자 앞에 붙여 쓰는 그냥 관용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유자입니다. 정치에 베풀라. 정치에 베풀라라는 말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금이 먼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백성들이 자신들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고 효도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정치에 반영해서 그 여건을 마련해 준다. 내 자식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제 자식을 사랑하려는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이제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해서 정치에 베푼다. 그러니까 이 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형제간에게 우애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이 결국 내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되었을 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조정에 나가서 정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 혹자는 왜 정치 안 하시냐고 묻고 있지만 내가 집안에서 생활하는 이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시역 위정 이 역시 정치를 하는 것이니 해기위 위정이리요. 어찌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역시 정치를 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꼭 조정에 나가서 정치를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어찌 벼슬 하는 것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위 위정 그것이 위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나라에 가서 정치를 해야만 그걸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혹자에게 내가 정치를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임금이 나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권력자들이 또 방해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속내를 얘기를 이 사람한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공자가.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공자의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공자가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를 공자가 해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는 혹자가 공자가 그렇게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보면 저 혹자가의 질문이 뭐 잘못된 질문은 아니지만 공자와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 아닌 사람의 질문이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저 사람도 그냥 혹자로 저렇게 표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